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설 연휴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각종 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관점이 좀 달라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최진영 변호사, 최청렬 용인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 기한이 연장이 안 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조사는 하지 못하고 검찰이 이제 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그 대통령실 측이나 여당의 반응도 있는데 이 절차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일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법원의 시간으로 넘겨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의 그 윤석열 그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공소 기각 판결로 끝내달라. 예. 이런 형식적 판결을 해달라라는 항변을 첫 번째 할 것이고 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죠. 그리고 설령 그것이 적법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내란죄 구성 요건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국토 참절 어떻게 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더불어서 이 폭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설령 그리고 일부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증거 수집 절차가 수사가 위반돼서 이른바 독수독과 원칙에 의해서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전부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죄가 되지 않거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큰 틀에서 어떤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 네. 동일한 사유로 해서 지금 내란죄로 해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탄핵 후 수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가 구속 기소가 됐는데 구속 기소도 1심에서 길어도 6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이제는 선탄핵 후 수사가 아니고 선재판 후 탄핵이란 얘기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6개월 만에 끝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내란 유무를 보고 탄핵 절차를 진행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기존과 달리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먼저 재판의 결판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무죄인 것을 본 다음에 그걸로 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자. 이런 어떤 전략의 수정이 있을 가능성도 현재로는 점쳐지지 않을까 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입장도 좀 전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당당하게 좀 대처하자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했다.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시 말하면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반국가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거. 이거 맨 처음에 12월 3일 담화하기 직전에 계엄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담화에 그 얘기가 나오고 예.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이게 쭉 이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됐어요. 이제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고 좀 이제 표현을 좀 달리하면 포연이 좀 잦아진 것 같아요. 양측의 이제 그야말로 이 싸움이 조금 이제 가라앉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더 격해질 수 있죠. 격화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양측의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저는 뭐 법률가도 아니고 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은 아마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겁니다. 아마 여전히 불법한 구속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최진영 변호사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의 신청이 기각됐고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의 신청이 됐었는데 그때 그게 기각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체포 적부심도 기각이 됐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 체포 적부심 기각은 그렇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약간의 흠결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아예 이게 경찰에서 수사 시작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말이죠. 나중에 최종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탄핵 심판 말고 형사재판의 결과를 아직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무장한 병력이 국회를 침탈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다 성립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목적이 달성됐다. 예. 상징적인 계엄이었고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도 말이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고 시작했다. 이 말을 설명하려고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저 이런 게 저 개인 생각에는 대단히 궤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그렇게 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했고 근데 처음엔 야당이 경고한다고 했다가 그다음 입장이 바뀌었어요. 헌재에서 23일 날 얘기할 때는 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거였다. 무슨 호소를 국민에게 호소할 때 그래 무장군을 국회에다 침탈시킵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단하게 사법 논쟁이나 법적 논쟁을 계속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쯤 지나니까 국민들도 이제 그 비상계엄에 대한 본질 말고 탄핵 심판이나 이제 형사 재판 진행될 것이고 뭐 탄핵 심판 지금 진행 중이고 말이죠. 이런데 이 법리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일단 법리 논쟁은 중요하겠죠. 절차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본질,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최근에 들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메시지를 내잖아요. 이번에도 메시지 낸 게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한 게 어떤 특정의 집단을 두고 메시지를 보낸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통령은 네. 뭐 특정인의 대통령이 아니고 전부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와 같은 그 임기 중에 비상대권으로서 헌법에 보유한 비상대권으로서 비상계엄을 그 발동했는 것은 사실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2030 세대들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도 호남 쪽에 있는 젊은이들도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성명 나아가 최근에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직접 얘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확인해 봤더니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이른바 민주당의 탄핵농단, 입법농단, 나아가 예산농단을 통해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만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것을 최근에 보면은 집안에 빗대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인이 뭐라고 남편한테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앞으로 집안에 교육비 안 주겠다. 그리고 집안에 가사하는데 어떤 생활비 안 주겠다. 그리고 집안에 기름값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쉬운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 3일 같은 경우에 초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화가 났고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봤더니만 윤 대통령이 제기했던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최근에 와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정말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예.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서 헌법정에서 증인을 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무죄, 탄핵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이든 재판이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절차를 너무 지나치게 KTX 속도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적법 절차를 통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하나하나 입증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것이 지금 구속수사 같은 경우 재판은 6개월이면 길어도 끝납니다. 그 6개월 동안 찬찬히 지켜보고 재판을 하면 그때 판단해도 우리의 어떤 그 국민들의 판단은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여야의 입장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 기소를 두고 절차의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또 민주당은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양당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뭐 거기에 굳이 논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예. 답변은 가름으로 말이죠. 네. 그저께 1월 25일이죠. 그때 윤곽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때 다른 기자회견 내용은 항상 이제 주장하던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의 논리 비약 저는 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뭐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말로 제가
말을 바꾸고 했는데 예. 공수처와 경찰과 법원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무슨 공수처와 법원과 경찰이 내란죄를 저질러요. 검찰은 여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제가 속으로 아 저분이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 빼셨나? 근데 이제 또 검찰이 구속 기소했으니까 또 늘지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윤 변호사 이분을 내가 뭐 지금 비판하는 것보다도 지금 윤 변호사 대통령 측이나 여당에서 여당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죠. 여당의 이제 주류 지도부가 그렇다고 보는데 여당의 또 주류 지도부는 또 이거 사법 구태타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 며칠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이런 상황을 변호하고 또 이제 여야의 조기 대선 뭐 인용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들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 수사로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 어떻게 공수처와 경찰과 법원이 내란죄 했습니까? 이게 아무리 지금 보세요. 탄핵의 찬성 반대가 굉장히 격차가 컸어요.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 이제 많이 좁혀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이 자꾸 시작된 게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변론을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나는 생각도 또 하나 이건 국민의힘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오고 가면 이제 그 현수막을 보잖아요.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은 민주당이 내란죄 저질렀다. 이재명이 내란죄 수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전광훈 목사가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이에요. 뭐 예. 그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뭐 국민의힘이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 진영이 다르고 말이죠. 흠결에 법적 절차에 있어서 논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과도하게 본말을 전도한 것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 만약에 말이죠.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지금은 보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이 민주당의 이 정당 지도가 많이 비슷해졌고 어떤 여론에서는 높은 것도 나와요. 네. 좀 여러 가지 바뀌겠죠. 바뀌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를 가야 돼요. 물론 국민의힘이 그런 거 애론 이해하겠어요. 워낙 이제 이 극우 극렬 지지자라고 그러나요? 강성 지지자들이 워낙 직결이 강하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비상계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탄핵은 반대한다. 이게 형용 모순이에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분과 관련해서 아까 예. 그 질문하신 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민주당이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 국민의힘 쪽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민주당은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수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대해서는 이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민주당이 이 그 12월 3일 이 사태 이후에 최초에는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검찰이 어떻게 했죠? 이거 우리 내란에는 수사권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공수처에 갔더니만 이것도 우리 그 부패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 하더니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공수처장을 부르더니만 갑자기 이 사건 빨리 가지고 와서 수사를 하라라고 윽박질렀고 그렇게 하니까 네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긴급 체포할 수 있죠라고 윽박지르니까 네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난번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를 짬짬이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뭐라고 했냐?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된 그 자리에서 앞으로 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번이 협업 관계가 아니고 아예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 지령을 다 내렸던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같이 특수본을 운영했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경찰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이 거기에다가 의사소통을 하고 한다고 자기 휴대폰이 불이 날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수처에도 지령을 내리고 국수본, 경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하면서 사실상 국수본과 공수처를 지휘해서 그렇게 해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을 불러서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국수본에 전화해서 불이 나게 의사소통한다고 내 휴대폰이 불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하는 날짜 그리고 집행하는 날짜를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죠? 그게 내란이라고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지금 자성하고 한 번이라도 반성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절차의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란 비판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현재의 어떤 정치 지형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뭐 탄핵까지 당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맞지 예.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의 이번 그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가 지금 일단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되는 와중인데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일단 그 양자 대결도 나오고 있고 먼저 처음 볼 거는 정권 연장이 좋겠냐, 정권 교체가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계속 최근에 조사가 팽팽합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정권 교체 49.1, 정권 연장 46,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고요. 역시 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45.4, 민주 41.7, 역시 오차범위 안쪽입니다. 지금 그럼 이 추세는 어떻게 저희가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격차가 심해요. 예. 아예 순위 자체가 바뀌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간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예.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예.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대선을 의식하겠죠. 그거 의식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지금 이게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엄청나게 지지율이 올라야 돼요. 어쨌든 간에 탄핵 심판의 결과도 우리 모르고 예. 형사재판은 더욱더 모르고 형사재판도 오래 걸릴 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잖아요. 네. 무장한 병력이 유창 깨고 국회를 난입하고 침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는 좀 됐습니다만 아니 국민의힘보다 낮아요. 제가 예.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에서 압도적인 대선 주자인데 우리가 흔히 일극 체제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부상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역시 어떤 조사는 김문수 장관이 높아요. 예.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 어떤 지상파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역시 높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어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민주당이 예상보다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반사익을 완전히 끌어모아야 돼요. 예.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게 자신이 잘해서라가 아니라 상대방 타 진영의 흠결을 딛고 일어나는 전형적인 반사이익의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기본 구도가 그래요. 네. 그것도 반사이익을 엄청나게 흡수해야죠. 네. 다 흡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보수층에서. 그야말로 보수가 개멸한다. 안 되겠다. 이거 보호하자. 탄핵을 막연하게 반대했다간 찬성했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흔히들 말하는 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 이재명 대표 포비아 이런 얘기를 해요. 좀 그게 전혀 없진 않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탄핵, 남발 이런 거 분명히 있어요. 물론 윤 대통령도 거부권 남발했죠. 그 양쪽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탄핵 남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남발한 거 반성하지 않고 거부권 남발한 제2호권 남발한 국민의힘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너나 할 거 없다고 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 안 하냐고 그러죠. 왜 반대로 얘기 안 합니까? 서로 똑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우리 최 변호사 잘 말씀해 주셨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가? 그거는 제가 민주당을 이것도 아까 제가 국민의힘 제가 걱정한 이유도 없지만 민주당 걱정한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위험할 수 있다고요. 예. 당연히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사익을 얻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이 전략을 짤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민주당도 왜 이렇게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은 더욱더 반성해야 된다. 네. 어찌 비상경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고 말이죠. 내라는 자신들이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최종 판단 안 됐으니까 단정을 안 하겠는데 그래놓고 이거를 지금 무슨 공수처 법원이 물론 이거는 국민의힘이 한 건 아닙니다만 참 예.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이게 좋게 말하면 프레임 전환이고 나쁘게 말하면 말이죠 본말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욱 반성해라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예. 네.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네네 결국 그 최 교수님 말씀처럼 프레임이 사실상 전환됐다. 그리고 그 전환된 프레임은 두 가지 점에서의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전환은 뭐냐면은 분명히 현 상태에서의 어떤 그 가해자는 12월 달에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자였던 것이 뭐 사실상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가해를 가했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사실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본인이 했던 취지를 설명하고 더불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공수처와 어떻게 보면 경찰이
대통령 공관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제 집행, 이른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여러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해자에서 오히려 공수처와 어떻게 보면 그 경찰, 나아가 배후에 있는 민주당에 의해서 피해자 프레임으로 상당 부분 전환이 돼버리는 입장이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레임 전환은 뭐냐면은 이 사안은 기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처벌 프레임이었다가 이제는 그런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체제전쟁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 민주당이 만든 탄핵안의 1호가 뭐였냐면은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한미일 관계만 중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관계는 경시했다라는 것을 1번따에 넣었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특히 2030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나는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거꾸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탄핵당하고 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떤 외교 정책, 경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지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어떤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오판으로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윤 대통령을 오히려 가해자라기보다는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으로 이 어떤 상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예. 또 한미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국민적 지지가 오히려 확 쏠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마치 뭐 이걸 비유가 적절한지는 저도 100% 확신은 못합니다만 예전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을 살리기로 했던 그런 일,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때와는 상당히 다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과 나아가서 정권을 교체돼야 된다는 그런 큰 흐름은 분명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과 탄핵 문제를 넘어서 이 사태 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리셋 코리아를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특히 젊은 층이 어떻게 보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상당히 바뀌는 흐름이 아닌가. 예. 이 흐름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정말 반성적 고려가 나오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의 흐름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두 번째 탄핵안에서 민주당이 뺀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여야 이제 정당의 지지도에 대해서 이제 두 분 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각종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여권 후보 1대1의 대결 결과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 뭐 홍준표, 오세훈, 뭐 김문수 이렇게 딱 이재명 대 누구, 이재명 대 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확실하게 우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 조사도 있고요. 또 어떤 조사에서는 접전이다, 또 오히려 뒤지는 상황이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마다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변수가 엄청나게 많죠.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대통령이 어제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조금 이제 잠잠해질 거예요. 그리고 양당이 계속 이제 그 성명전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제 다른 여권의 주자들 네. 1대1로 이제 1대1 대결 구도에서는 격차가 워낙 심해요.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하나의 추세가 형성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예. 거예요. 그게 이른바 이제 흔히 말하는 확장성의 문제이긴 한데 네. 대단히 참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글쎄 뭐 우려스럽다고까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김문수 장관 그분 훌륭한 분이죠. 예. 근데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정치학자로서 걱정스러운 건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긴 해요.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유럽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너무 극화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 변호사께서 지금 프레임 전환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프레임 전환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이것도 마냥 엉터리라고 할 수 없어요. 처음엔 저도 과대 표집되는 편이 분명히 있어요. 보수가. 예. 분명히 있는데 이걸 보수의 과대 표집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하나의 추세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높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높아요, 여전히. 근데 몇 개가 이제 그 전에 안 그랬었는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이제 형사 재판은 이제 6개월 정도 있으면 1심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게 2030도 젊은 세대도 성별대로 다릅니다, 지금.
여성들이 좀 민주당 지지가 많고 남성은 국힘이 많고 그래요. 국민의힘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태극기를 드는 분들도 그렇고 말이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뭐 어떤 논리를 갖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은 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소멸됐다. 설령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도 그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국힘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분리되기 시작했고 아마 국민의힘도 지금은 저렇게 비호하고 그러지만 말이죠. 만약에 이건 만약에라는 전제를 달고 하는 예. 말인데 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말이죠. 태도 바꿀 겁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선거 칠 수가 없어요. 예. 여전히 탄핵 인용되고 나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는데 그럼 그때도 헌재에 대해서 내란죄 했다고 그럴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정당이 아니죠, 진짜. 그때 가서 정말 이건 민주적 정당 기본질서 어긋난다고 주장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측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3월 중에 뭐 3월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용이 된다면 국민이 바꿀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태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비호하고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겁니까? 네.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국민의힘의 당론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탄핵에 계속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지금 여론 지형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부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변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변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2심도 있잖아요. 2심이 언제 하느냐, 2심의 결과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따라 상당히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심은 이제 3월 중에 나올 3월 가능성이 중?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확장성이 없게 지금 지표로는 나타나고 있고 여권의 다른 후보랑 1대1 대결을 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큰 차이까지는 못 느끼겠단 말이죠. 이 상황은 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른바 한국판 트럼프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그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컴백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건너뛰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트럼프가 그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에 직후에 선거 불복 프레임이 있었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그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 국회의사당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점령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그것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4년 만에 다른 사람도 아닌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그 민주당과 일부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탄핵 인용 그리고 조기 대선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 자체가 민주당의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과연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의 민심이 상당 부분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가보지 않은 영역이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해서도 딱 4대 4로 나눠진 예. 한마디로 누가 임명했는가에 따라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념적 상향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 가서 여론이 그대로 헌법재판관들한테 투영된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6명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점. 나아가 예.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그 어제 검찰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죄로. 네. 그 내란죄가 과연 1심 사법부에서 유죄로 판결될 것인지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사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적법 절차 보장을 이란 취지에서 그 어떻게 보면 수사 절차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어떻게 보면 오염된 증거에 따라서 자백했기 때문에 무죄를 판결한 선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오히려 민주당 그리고 또 공수처 나아가 경찰이 수사권에 맞지 않은 수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양자 대결이니 어떠니 하면서 조기 대선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이 프레임은 오히려 예.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경계적 목소리가 국민의힘에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국민의힘의 이른바 잠룡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탄핵을 인용을 해서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그 누구도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인용 그리고 또 법원에서의 그 유죄 인정을 그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예. 현실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 아까 조금 전에 네. 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헌재에서 4대4 판결에 대해서 그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판결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생각이니까 네. 그렇게 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탄핵 재판의 결과를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탄핵 재판은 뭐 법률가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란죄가 어떻게 성립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엄령 선포의 어떤 위법성, 위헌성,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선관위의 그 군이 들어간 거에 대한 위법성, 위헌성, 국회활동, 정치활동 방해 이거의 위헌성 딱 네 가지예요 지금 탄핵 사유가. 그런데 이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했는가의 여부. 헌법과 법률 위반했는데 이 헌법과 법률 위반한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반인가 이걸 따지는 거라고요. 예. 하나만 돼도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죠.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전 인용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이거든요. 예. 저희 예측이고. 아마 최민호 선수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 못 하실 뿐인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저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예. 형사재판도 알 수 없습니다. 무죄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과연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했는가? 그건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형법 87조, 형법 91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내란의 정의, 국헌문화의 정의. 내란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 말이죠. 저기 함경도에서 이시해가 쳐들어 이런 게 내란이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내란하면 저기 지방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에서 쳐들어오는 거 이게 내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형법 87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란의 정의. 예, 예. 거기 국헌문화라는 단어인데 국헌문화라는 단어의 또 정의. 그 형법 87조, 형법 91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반했는가를 보는 것이고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과연 해당하는 것인가? 지금 국민님이 얘기했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여러 가지 탄핵 남발하는 거, 예산 깎은 거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이 위반한 건 좋은데 이 정도까지 괜찮다면 인용이 기각이 되는 것이고 예. 이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각한 거다라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 수 없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 합니다. 네. 저는 알 수 없는 저희 예측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짧게 지금 김문수 그 여권에서는 김문수 네네. 장관이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김문수 장관은 지금은 어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 그 김문수 장관에 집중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주의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컴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비적으로 이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많은 국민, 특히 어떻게 보면 그 중도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민주당의 후보는 어쨌든 간에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상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대항마를 누구로 했을까 했을 때에 과연 정말 저렇게 그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을 대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이런 온건한 사람을 할 것인가? 오히려 이른바 지사형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정도가 된다고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투영된다는 점 하나. 예. 더불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다 일어나 해서 국민한테 사과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일어나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그 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그러한 모습 속에서 꿋꿋한 어떤 힘, 나아가 윤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를 동일시하는 어떤 정치적인 파트너로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지지율, 나아가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항마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을 보는 중도층의 흡수, 결국 우파와 중도층까지 흡수하는 사람이 김문수 지금 장관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나 국민의힘 쪽에서 과연 확장성이 있을까 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지사가 마치 예전에 이른바 안철수 현상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김문수 현상을 이어갈 가능성은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측합니다. 그럼 김문수 장관이
그 바람을 계속 일으킬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들어야겠는데요. 최진영 변호사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